안녕하세요. H 여사입니다. 현실 사연을 각색하여 들려드리고 아이패드로 직접 그림을 그려 영상을 제작하는 1인 창작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슬픈 현실에 관한 사연입니다. 그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주부입니다. 요즘 들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걸까 하고요.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문득 어느 날은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날이었어요. 20년 넘게 이어온 동네 모임에 다녀온 날이었죠. 처음 만난 건 다들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한창 손이 많이 가던 시기였고 저희는 하루가 길게 느껴지던 전업주부들이었죠. 수영학원 오전 9시 반. 그 시간이 저희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 자주 뵙네요. 그러게요.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 지금 시간이 딱 좋아서요. 이런 가벼운 인사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커피도 같이 마시고 끝나고 점심도 같이 먹는 사이가 되었죠. 그때는 다들 비슷했어요. 남편은 일을 하고 아이를 챙기고 살림하는 평범한 주부들. 아이들 이야기, 학원 이야기, 시댁 이야기. 그게 전부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모임이 벌써 20년이 됐네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납니다. 회비도 꾸준히 걷어서 여행도 다니고요. 그 사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친해서 가족보다 더 가까웠고, 어떤 날은 말 한마디에 서운해서 몇 달씩 얼굴 안 본 적도 있었죠. 나 걔랑은 이제 안 볼 거야. 그래도 또 보게 되더라.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나이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요. 그리고 나 역시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요. 얼마 전 모임은 새로 생긴 브런치 카페에서 했습니다. 통창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다들 사진 찍기 바쁜 그런 곳이었죠. 야, 여기 완전 유럽 느낌 아니야? 유럽은 가봤어야 알지. 이런 농담을 하면서 웃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다 모였는데도 예전처럼 마음이 가볍지가 않더라고요. 각자 입고 온 옷, 들고 온 가방, 무심하게 하는 말들 속에서 묘하게 비교가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 이번에 또 장학금 받았어. 남편이 이번에 투자한 게 잘 됐나 봐. 요즘 기분이 좋대. 웃으면서 맞장구는 쳤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아, 우리는 이제 예전의 우리가 아니구나.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한 명은 선화, 그리고 또 한 명은 순영 언니. 선화는 저희 모임에서 가장 드라마처럼 인생이 바뀐 사람이었고요. 순영 언니는 겉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저에게 아주 이상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걸까? 아니면 원래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걸까? 생각해보면 그 시작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모습, 혹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행, 그 차이였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저처럼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선아는 저보다 1살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눈에 띄던 아이였어요.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눈빛이 또렷해서 조금 기가 세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막상 말을 섞어보면 그렇게 살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오늘 수영 진짜 잘하시던데요. 아유, 뭐, 물에만 뜨면 다행이지. 아유, 언니 겸손하시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늘 했어요.
저희 모임에서 가장 웃음을 많이 주던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선아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눈이 퀭해 보이고 머리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선아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아니에요, 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웃으면서 말은 하는데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몰랐습니다. 선아의 인생이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요. 남편의 외도,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혼, 그 얘기를 듣고 다들 말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선아야, 괜찮겠어? 선아는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언니. 뭐 어떻게든 살아야죠. 그 말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범한 전업주부였던 선아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딸 하나를 키워야 했고 당장 생활비가 문제였죠.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작은 분식집을 차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거래처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이 모든 일이 1년 안에 다 일어난 거였어요. 저희는 솔직히 걱정도 했지만 그래도 축하해줬습니다. 결혼식은 따로 하지 않았고 괜찮은 식당에서 모여 밥을 먹었죠. 선아야, 이번엔 진짜 잘 살아야 돼. 응, 언니, 나 이번엔 진짜 잘 살 거야. 그날 선아 얼굴이 오랜만에 밝아 보였어요. 그래서 다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좀 살겠구나 하고요. 몇 달 동안은 정말 괜찮아 보였습니다. 옷도 다시 신경 쓰고 표정도 살아나고요. 언니 요즘 장사도 괜찮고 남편도 잘해줘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희도 마음이 놓였죠.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선아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얼굴은 점점 푸석해지고 옷차림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화장도 꼼꼼히 하던 애가 어느 날은 거의 맨 얼굴로 나오고요. 머리도 며칠을 감지 않은 사람 같았어요. 무엇보다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선아 요즘 왜 이렇게 안 나와? 바쁘다던데 장사가 힘든가 봐.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걱정도 있었지만 뒤에서 이런저런 말도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임 날짜가 다가왔는데 선아가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총무인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선아가 모임 회비 300만 원을 가지고 사라졌다는 걸요. 분식집도 말도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는 매달 회비를 걷어서 여행도 가고 식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돈을 선아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막내이기도 했고 늘 꼼꼼하게 관리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더 믿었죠. 그런데 그랬던 선아가 아무 말도 없이 그 돈을 들고 사라진 겁니다. 그 순간 다들 말이 없어졌어요. 돈이 커서가 아니었습니다. 300만 원. 솔직히 나눠보면 큰 돈도 아니죠. 그런데 그 20년 가까이 된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마 선아가 그러래야? 아니 이렇게 말도 없이 사라진다는 게 좀 배신감 든다. 아니겠지.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말은 했지만 누구 하나 확신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아는 완전히 우리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 느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는 걸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의 감정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배신감이 컸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300만 원 나눠보면 각자 큰 돈도 아니죠. 그런데 선아가 우리를 그렇게 저버렸다는 거, 그게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20년 가까이 웃고 울고 속 얘기까지 다 나눴던 사이였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으니까요. 처음에는 아무도 그 얘기를 제대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모임에 모여도 괜히 다른 얘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지곤 했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네. 그러게. 그 말 뒤로는 그냥 한숨만 이어졌습니다. 그게 더 답답했어요. 누구 하나 화를 내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해도 못하는 애매한 감정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 속마음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연락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돈을 떠나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조금씩 날이 서기 시작했죠. 하지만 또 어떤 언니는 그러더라고요. 혹시 무슨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그 말에 다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선아를 욕하고 싶은 마음과 혹시라도 힘든 상황일까 걱정하는 마음,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선아는 완전히 우리 삶에서 지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언니가 우연히 선아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동네에서 떨어진 식당에서였다고 했습니다.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선아야? 하고 봤는데 맞더라고. 선아는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 언니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고 했어요. 둘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언니. 선아야. 그 짧은 순간이 참 길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언니는 남편과 함께 식사 중이었는데 사정을 전혀 모르는 남편이 선아 테이블 계산까지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랬어? 그냥 남편은 사정을 모르고 지인이니까 당연히 해준다고 해준 거지. 그 말을 듣는데 저희는 다들 조금 멍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감정이 더 복잡해졌어요. 잘 지내는 것 같다는 안도감, 그럼에도 연락 한 번 없었다는 서운함,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배신감까지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선아가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 그 300만 원을 들고요. 그날 분위기는 지금 생각해도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아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처음엔 차갑게 대했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뭐야? 이제 와서.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아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남자가 사기꾼이었어.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사기 전과자였고 그동안 모은 돈을 전부 들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나 아무것도 없었어, 언니. 진짜 아무것도. 아이 학비에 생활비에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그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계속 떨렸습니다. 처음엔 잠깐만 쓰고 채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 그 말을 듣는데 참 이상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게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아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을지 그게 느껴졌거든요. 결국 우리는 선아를 받아줬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냥 울다가 같이 울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무너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쉽게 선을 넘는다는 걸요. 선아가 돌아간 뒤 한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번 그런 사람은 또 그래. 그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다 알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선아를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우정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아이의 아픔을 그냥 외면할 수가 없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알면서도 마음이 먼저 움직일 때가 있죠. 그날 이후로 선아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오래된 관계의 무게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제가 오래도록 잊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순영 언니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말투부터 달랐습니다. 급하지 않고 늘 여유가 있었죠. 옷도 항상 단정하고 고급스러웠죠.
표정도 늘 밝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같은 수영복을 입고 있어도 어딘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언니, 오늘 뭐 바르셨어요?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아유, 그냥 관리 좀 받았지 뭐.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그 관리라는 말이 저희랑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한다고 했고 부동산 투자도 잘 돼서 집도 몇 채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공부를 잘해서 늘 자랑이 끊이지 않았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또 성적이 잘 나왔어. 딸은 외국에 나가고 싶다는데 고민이야. 그 말을 들으면서 다들 와, 좋겠다 하고 웃었지만 속마음은 각자 달랐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조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너무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남편 얘기, 아이들 얘기, 돈 얘기. 그게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멤버들은 그 언니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생일이면 선물을 챙기고요. 모임 있는 날이면 차로 모시러 가고 데려다 드리고. 언니, 제가 데리러 갈게요. 아유, 괜찮은데. 아니에요. 제가 가는 길이에요. 이런 대화를 보면 저는 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저럴까? 더 이해가 안 갔던 건 순영 언니는 한 번도 밥을 사거나 선물을 돌린 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받기만 하는 쪽이었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슬쩍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들 왜 그렇게까지 잘해? 아, 그냥 언니가 좋잖아. 그 말을 듣는데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잘 사는 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렇다고 우리한테 뭐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요. 저는 그게 늘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람마다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다르니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 순영 언니는 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변함없이 여유 있고 변함없이 잘 사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니트에 김치 국물 같은 게 묻어있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걸 그냥 입고 나왔더라고요. 언니, 옷에 뭐 묻은 것 같아요. 어머, 그래? 아우, 정신없이 나와서 몰랐네. 그렇게 웃으며 넘겼지만 티셔츠 하나도 드라이해서 입는다던 그 언니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가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항상 번쩍이던 명품 가방 대신 구겨지고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언니, 오늘 가방 바꾸셨어요? 아, 그냥 편하게 들려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만 저는 그게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눈치를 못 챈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언니 말에 웃고 맞장구를 치고 있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 얼마 전에 유럽 여행 예약했잖아. 그리고 남편이 마사지 끊어져서 요즘 관리도 받고 참 좋네. 애들이 용돈을 얼마나 주는지 몰라. 늘 하던 이야기였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같은 톤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걸 듣고 있으면서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뭔가 달라졌는데 말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괜히 예민한 건가? 20년 가까이 본 사람인데 이 정도 변화는 그냥 내 착각일 수도 있다고요. 그날은 그렇게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완벽해 보였지만 아주 작은 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던 순간이었죠. 그날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친척 어르신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지방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하루 종일 병원에 있다가 늦은 시간에 올라오니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차 안 공기도 무겁고 딸아이도 말없이 창밖만 보고 있었죠. 그러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들렸습니다. 딸은 화장실로 가고 저는 음료라도 하나 사야겠다 싶어서 휴게소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계산대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영 언니였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휴게소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계산대에서 물건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이 안 나오고 언니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 그냥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앞사람 계산이 끝나고 제가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손은 물건을 내밀고 있는데 머리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얼마예요? 제가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아무 말 없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때 언니가 작게 말하더라고요. 잠깐만 있어봐. 그리고 옆에 있던 직원에게 자리를 맡기고 저를 불렀습니다. 편의점 옆 복도 옆으로 같이 걸어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한 구석이었습니다. 언니 얼굴을 제대로 보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그 이상함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걸요. 화장도 거의 안 한 얼굴, 푸석해진 피부, 힘없이 내려앉은 눈빛. 그때 언니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했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채까지 썼어. 다 날렸어. 지금 애 아빠는 지방 내려가서 일용직 하고 있어. 말을 이어가는데 목소리가 계속 떨렸습니다. 나 생활비라도 벌어야 해서 여기서 일해.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늘 남들 앞에서 당당하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그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언니는 계속 말을 했습니다. 일부러 여기로 왔어. 아는 사람 없는 데로. 동네에서 하면 누가 볼까 봐. 그 말이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들키는 게 더 무서운 거구나 싶었어요. 저는 그저 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는 한참 울다가 겨우 진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가 본 건 그동안 알고 있던 순영 언니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사모님도 아니고 여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무너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람은 어디까지 숨길 수 있을까? 그리고 왜 끝까지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얼마 후 저희 모임이 다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약속 장소에 하나둘 모였고 저도 조금 일찍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뷰가 좋은 브런치 카페였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사람들도 적당히 있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순영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그 휴게소에서 봤던 언니 모습이 그대로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늘 그랬던 것처럼 우아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머, 다들 벌써 왔어? 언니, 오늘도 너무 예쁘세요. 다른 언니들이 반갑게 맞이했고, 순영 언니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나 유럽 다녀왔잖아. 진짜 좋더라. 남편이 끊어준 마사지 요즘 너무 좋아. 애들이 준 용돈으로 스카프 하나 샀지. 그 말을 듣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거짓이라는 걸 저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려고 하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저걸 지금 여기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평온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깨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너무 잔인한 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 저는 계속 언니를 지켜봤습니다. 말투도, 표정도, 웃음도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그동안의 순영 언니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렇게까지 버텨야 하는 걸까? 아니면 저게 그 사람을 버티게 하는 힘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왜 끝까지 솔직해지지 못할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버티는 걸까요? 어쩌면 그 허세가 그 사람을 살게 하는 마지막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지키기 위해 자신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희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뷰가 좋은 브런치 카페, 맛집이라고 소문난 중국집, 가성비 좋다는 한식 뷔페까지 이곳저곳을 다니며 여전히 웃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봄에 중국 여행 가자. 좋지, 오랜만에 우리 다 같이 해외 나가자. 그렇게 또 여행 계획도 세우고요. 겉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서로를 다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걸까요? 각자 보여주고 싶은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그걸 또 받아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끔은 그 생각이 들면 조금 서글퍼집니다. 그래도 인생이란 게 그런 거겠죠?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약한 존재니까요. 그래서 서로의 허세도, 서로의 거짓도 그냥 조용히 덮어주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가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걸까? 보여주고 싶은 나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고 있는 건지요. 참 어렵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우정, 인간관계 속에서 문득 회의감이 드는 순간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사람은 결국 완벽할 수 없고, 그래서 관계도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또 누군가의 약한 모습은 모른 척 해주며 살아가죠. 어쩌면 그게 사람 사이를 오래 이어주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너무 지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모습까지 숨기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솔직해지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